자, 오늘 원자와 전기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음을 전기력을 이용하여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식은 되게 간단해요. 배우는 게 간단한데 출제자들의 굉장한 창의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둔갑해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에요. 저도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희한한 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로는 비상교과서 88에서 91쪽 사이고요. 우선 원자의 구조 얘기해 보도록 하죠. 원자의 구조는 지난 시간에 단원 개관하면서 뭐 거진 얘기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잠깐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해보자면 그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 핵이 있고요. 음전하를 띠며 질량과 크기가 매우 작은 원자핵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비어있는 공간이었죠. 예. 우리 학교에 그 농구공이 있다라고 치면 걸어서 3시간 거리인 12km 떨어진 곳에 먼지 알갱이 하나가 이제 전자로 존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은 원자에게는 양성자와 전자죠. 요 두 개가 이제 전하를 띠고 있고요. 요 둘 사이의 개수가 맞지 않으면 이제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하를 띠게 하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게 마찰을 이용해서 전하를 띠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물체의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 전기를 띠게 된다는 건데요. 서로 다른 물체를 문지르면 두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여 각 물체가 대전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막 문지르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연에너지를 받아서 원자핵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물체를 문지르면 두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구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좀 더 세게 잡아당기는 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쪽으로 전자가 몰리게 됩니다. 조금. 그러면 이제 전자를 가져간 쪽은 양성자보다 전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전자를 뺏긴 쪽은 양성자의 수보다 전자의 수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많은 쪽은 음전하로 대전이 되고 전자가 부족한 쪽은 양전하로 대전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마찰에 의해서 대전되는 거 이외에도 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전되는 과정은 딱히 그렇게 뭐 중요하지 제가 대부분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그 출제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뭐 일단 이거보다는 이제 쿨롱 법칙 이거를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쿨롱 법칙은 이렇게 대전된 물체들 사이 전하를 띈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관한 법칙인데 다행히도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건 다루지 않고 점전하라고 불리는 이제 크기는 무시하는 질량과 크기는 무시하고 전하량만 생각하는 이런 전하들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전하들이죠. 예, 점전하. 질량과 크기를 무시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준비된 건 다 하도록 할게요. 예. 업무를 다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게 쿨롱 법칙입니다. 문제 풀 때는 요식 하나만 알면 되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네. 써보도록 할게요. F는 힘이죠. K의 R 제곱분의 Q1, Q2 절하량이 Q1, Q2인 두 입자가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그 두 입자가 서로 주고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쿨롱 법칙이에요.
요 K는 쿨롱 상수입니다. 얼마인지는 적진 않을게요. 9 곱하기 10의 9승인데요. 굉장히 크죠. 10의 8승이 억이니까 90억 숫자로 치면 그 정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쿨롱 상수가 굉장히 커가지고 사실 1쿨롱, 2쿨롱 이런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쓰이는 거는 마이크로 쿨롱, 피코 쿨롱,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 이런 단위로 씁니다.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인가? 그렇겠네요. 어쨌든 뭐 식은 되게 간단해 보이죠? 실제로 간단하고요. 중력하고 비슷하죠? 중력 비교해 보면은 중력은 중력 상수에다가 거리의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에 비례했죠. 근데 차이점은 중력은 당기는 힘만 있고요. 요 전기력은 같은 부호끼리는 밀고 다른 부호의 전하끼리는 당깁니다. 그래서 F의 부호로 치면 F의 부호가 플러스면은 청력, 마이너스면 인력입니다. Q1, Q2가 둘 다 플러스면 곱하면 플러스죠. Q1, Q2가 둘 다 마이너스면 곱하면 플러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청력입니다. 근데 Q1, Q2 중에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은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죠. 이럴 때 이제 인력, 당기는 힘을 뜻하는 겁니다. K는 상수니까 양수고요. R의 제곱은 제곱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력하고 유사한 점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점, 그리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듯이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점 비슷한데, 종류가 이제 인력, 천력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 요새는 인력, 천력보다는 미는 힘, 당기는 힘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이고요. 자, 가로를 쳐볼게요. 요만큼은 이 단원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필요는 딱히 크게 없어요. 간혹 뭐 물어볼 때가 있긴 한데, 전기장의 방향 같은 거, 전기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이오드를 설명할 때나 뭐 태양전지 설명할 때 뭐 이럴 때 하여튼 좀 필요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전기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전기장. 보통 요거 설명할 때 좀 많이 쓰러집니다. 무슨 말인가 싶거든요. 한번 쓰러뜨려 보겠습니다. 이 전기장은 일단 일렉트론 필드라고 해가지고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E라고 표기를 주로 합니다. 이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전기력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물리량 중에는 이제 크기만 있는 양이 있고 방향도 있는 양도 있죠. 근데 전기력은 크기, 방향 다 있죠. 전기장도 크기와 방향 다 있습니다. 일단 전기장의 방향은요. 전기장 어떤 전하가 있으면요, 그 주변에 전기장을 딱 만들어요. 만들면 그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으면 그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갖다 놓는데 양전하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양전하를 갖다 놨을 때 그 양전하가 그 지점에서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양전하 플러스 전하죠.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럼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세기는 정의가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의 크기예요. 여러분 그 속력이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였지? 그렇게 하면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이거면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이니까 얘는 전하량분의 전기력입니다. 이때 이 전하량은 이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의 전하량입니다. 아닙니다. 방금 한 말은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세요. 이 전하량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이고요. 이때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분수를 계산한다는 거는 분모를 1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맞습니까?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 분모를 1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가 10이다. 그러면 1쿨롱당 10뉴턴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1쿨롱의 전하를 갖다 놓으면 10뉴턴을 받는 거예요. 그럼 2쿨롱의 전하를 갖다 놓으면 20뉴턴을 받는 거죠. 0.5쿨롱을 갖다 놓으면 5뉴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위는 따로 없습니다. 힘을 전하량으로 나눈 거니까 뉴턴 퍼 쿨롱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룡이죠, 공룡. AC 다이노스. 그래도 다 할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Q 양전하가 놓여 있으면 양전하 주변으로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다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지점은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양전하를 갖다 놓으면 그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었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오쪽 방향이니까 이 양전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게 맞는 게 플러스 전하끼리는 서로 청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오른쪽 밀죠. 그래서 맞아 떨어지죠. 만약에 음전하가 있으면 음전하 주변으로는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깁니다.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 지점이면은 이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양전하를 갖다 놓으면 그 전기장의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습니다. 맞는 게 음전하와 양전하 사이는 당기는 힘이 작용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받는 힘은 왼쪽이 맞죠. 근데 여기에 음전하를 놓으면 음전하, 양전하니까 당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받죠. 그 전기장으로 따지면은 전기장은 이 방향인데 음전하를 놓으면 그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음전하 놓으면 얘가 여기 만드는 전기장은 왼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전하 놓으면 이쪽으로 힘을 받지만 음전하 놓으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뭐 이딴 식입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으면서 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전하량이 Q인데 이게 양전하예요. 이 점전하 주위의 전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가 만드는 전기장이 양전하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지점을 임의의 점으로 두면요.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일단 오른쪽 방향이고요. 그 전기장의 크기는 원래 그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이때 여기 지점의 전기장의 크기는 K의 R 제곱분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입니다. 그리고 요 라지 Q가 만든 전기장이죠. 그래서 그 Q가 전기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원인에 비례합니다. Q에. 요게 이제 요 Q라는 전하량을 가진 점자나 주위로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전기장의 색입니다. 전기장의 색인데 여기에다가 요 빨간색 점에다가 전하량이 스몰 q인 점자란을 놓으면 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은 요 1쿨롱당 받는 전기력에다가 그 전하의 전하량을 곱한 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좀 중요합니다. 요 식을 좀 기억하도록 할게요. 아까 요 식 중요했죠. 요 식 중요하고 그와 함께 오늘 식 두 개를 기억해라고 하면 요 식이 중요합니다. 자, 요 식에서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모두 들어있어요. 일단 이 식 자체가 쿨롱 법칙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잘 보면 요 녀석을 여기 E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결국에 K의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몰 Q와 라지 Q 사이에 주고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식이 좀 유용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 형태도 이제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식에서 일단
요 F도 부호가 있고요. Q도 부호가 있고 E도 부호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Q의 부호는 양전하냐 음전하냐를 뜻하는 거예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근데 F하고 E의 부호는 요 두 녀석의 부호는 방향을 뜻합니다. 방향을. 자, 요 시간에 아까 그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 이런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양전하면은 Q가 플러스면 E가 플러스일 때 F도 플러스, E가 마이너스일 때 F도 마이너스예요. 부호가 같죠? 부호가 같다는 거는 방향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같다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 이제 방향을 뜻합니다. 이게 같다 해버리면 F하고 E가 크기도 같다라고 오해를 할까봐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F하고 E의 방향이 같습니다. Q가 양일 때는. 근데 Q가 음일 때는 F하고 E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일 때 얘는 마이너스죠.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요거 자체가 아까 그 전기장의 방향 정의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전하일 때 전기장과 전기력의 방향이 같죠.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고요. Q가 1일 때 그 전기력이 전기장이 됩니다. Q로 나누면 단위 전하당 전기력이 되죠. 이게 잘 보면은 무슨 식하고 유사하냐면은 저는 그 지표면 근처에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이 F = mg죠. 그래서 보면 이 G를 중력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G를. 이건 전기장, 이건 중력장. 그러니까 G는 1kg당 받는 중력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지점에 실제로 질량이 m인 녀석을 갖다 놓으면 요 G에다가 m을 곱하면 그 녀석이 질량 m인 녀석이 받는 중력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하고 요게 유사한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학에서는 힘을 알았을 때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전자기학에서는 전기력보다는 전기장을 알았을 때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전자기학에서는 굳이 이제 전기장, 자기장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방금 가로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요식 하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식 하나. 그리고 F하고 E의 부호는 방향을 뜻한다는 거. 그래서 Q가 플러스는 방향이 같고 Q가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라는 거. 이 정도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에 보면 그 91쪽에 있는 내용은요. 전기력에 의한 전자의 속박에서 사실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몰라도 되겠고 나중에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할 때 뭐 비슷한 얘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굳이 좀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이걸 안 봐도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언급을 하고 혹시 이거 보면서 되게 머리를 싸매고 있을까봐 얘기를 해둡니다. 여기는 check it out 이렇게.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는 법을 알려줬으니까 이어가겠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이 배운 거는 F는 K의 R제곱분의 Q1, Q2 요거 하나거든요. 근데 요거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요게 주로 19번 문제로 나오는데 제가 가져온 이 두 문제가 그 19번 문제 전기력과 관련된 문제로 나온 것 중에서 한 중간 정도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나온 것도 있고 더 어렵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11월 수능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BC를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켰더니 양전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그림 나와 같이 가의 C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옮겨 고정시켰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문제 조건 중에서 첫 번째로 양전화 가에서 양전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라는 조건이 있죠. 이거를 제가 1번 조건이라고 두고 파란색으로 이 조건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쭉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에 작용하는 힘이 0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간격이고요. 그럼 A에 힘을 작용하는 녀석은 B도 A에 힘을 작용하고 C도 A에 힘을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C가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반대여야 되겠죠. 그때 이게 둘 다 만약에 양전하면은 둘 다 왼쪽으로 밀어버리면 힘이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요 B와 C는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전기력에 대한 식 배웠죠. F는 K의 R 제곱분의 Q1, Q2입니다. 요 식을 지금 AB 사이하고 AC 사이 두 번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적용시켜야 되는데 둘 다 할 때 요 전하량 하나는 A의 전하량으로 변화가 없겠죠. 근데 A하고 B 사이 할 때는 Q2가 B의 전하량이 되겠지만 A하고 C 사이 할 때는 C의 전하량이 되겠지. 그 거리도 B하고 C일 때 다르죠. 근데 B하고 C일 때 거리의 B가 1대2죠. 거리의 B가 1대2인데 힘은 같아야 돼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지 합력이 0이 되죠. 그럼 거리가 1대1일 때 거리의 제곱은 1대4가 되잖아. 그러면 전하량의 B는 몇 대 몇이 되어야지 전기력의 크기가 같아지겠습니까? 그렇죠. 1대4, 4대1이 돼야 되겠죠. 먼 쪽이 4가 되고 가까운 쪽이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전하량이 만약에 B가 Q면은 먼 쪽이 더 커야 되죠. C가 4Q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괄호친 조건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B와 C는 부호가 반대고 B의 전하량과 C의 전하량의 B가 1대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있죠. 나에 대한 조건이 있었죠. 그러면 나와 같이 빨간색으로 적어보겠습니다. C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옮겨 고정시켰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구한 것들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얘가 Q고 얘가 4Q였죠. 4Q였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여야 되지. 근데 이 두 개는 부호가 반대죠. 근데 얘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밀고 얘는 얘를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거 경우의 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아까처럼 그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얘가 얘를 왼쪽으로 당기고 얘는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지만 크기가 같으면은 합력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근데 A하고 B의 거리가 B하고 C의 거리보다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력은 같아야 되죠. 그러면 A의 전하량은 C의 전하량인 4Q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예, 커야 되죠.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A는 정확한 전하량은 모르지만 최소한 C보다는 전하량이 커야지 B에 작용하는 힘이 대등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빨간색 조건을 알아냈으니까 빨간색으로 적을까? 네,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C는 양전하이다. 맞죠? 여차저차 해가지고 구했죠? 네, C는 양전하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B가 Q로 뒀죠. A는 4Q보다도 커요. 그러면 Q가 4Q보다 큰 것보다 작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보면요.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이제 부호는 다 알았죠? 이게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입니다. 여기다 적을까? 마이너스고 이렇게 플러스입니다. 자,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요런 거는 이제 대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보면은 C 말고 A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A. 지금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잖아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거리가 1대 2인데 전하량의 비가 1대 4여서 전기력이 0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자, 여기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요. 0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0인 경우를 생각해보고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거리가 1대 2니까 전하량이 1대 4여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입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A의 전하량은 4Q보다도 어떻다 그랬죠? 크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4Q일 때보다 A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4Q일 때는 합쳐가지고 전기력이 0이었는데 그때보다 A의 영향력이 더 커졌죠. 그럼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결국에 C에 작용하는 합력의 방향이 됩니다. 얘가 영향력이 더 크니까, 더 커졌으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니까 얘가 얘를 밀겠죠. 오른쪽 방향이죠. 예, 그래서 합치면은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즉 A가 C를 미는 방향 힘이 B가 C를 당기는 힘보다 큰 거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플러스죠. 예. 그래서 기만 기어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2021년 4월 고3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2021년 4월 고3 학력평가 19번. 그림 가와 같이 점전화 ABC가 각각 x = 0, x = d, x = 2d에 고정되어 있다. 양전화 B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림 나와 같이 가의 C를 x = 4d로 옮겨서 고정시켰더니 B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2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 A와 C의 전하량의 크기를 QA, QC라 할 때 B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B를 구해야 되니까 전기력에 대한 식을 써서 정량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히 표현을 하잖아. 근데 지금 A의 부호와 C의 부호를 모르죠. 그래서 이거부터 정해야 됩니다. 근데 단서는요. 일단 가에서 나로 바뀌었을 때 B에 작용한 힘이 커졌는데 이 와중에 A가 B에 작용한 힘이 있을 테고 C가 B에 작용한 힘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A의 영향력은 변화가 없죠. 거리가 그대로니까. 그래서 A의 영향력은 그대로예요. 근데 C의 영향력은 어떻게 졌어요? 커졌죠. 커진다. 커진 게 아니죠. 멀어지니까 줄어든다. 작아진다. 그런데 B에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면 요 A하고 C의 부호가 뭐냐인 건데요. 사실 이거를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으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뭘까 생각하면 어렵고요. 이럴 때는 사실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없거든요. 플러스인 경우,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4가지밖에 없거든요. 대입해보는 거예요. 이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 조건들이. 그러면 사실 4개를 다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하다 보면은 가능한 조합이 나오잖아요. 그럼 멈추면 됩니다. 그냥 그 조합으로 풀면 돼요. 그럼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2개의 조합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의 조합 중에 아무거나 해도 풀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조합이 나오면 굳이 안 따지고 멈춰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다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A와 C가 다 플러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상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럼 가능한지 봅시다. 플러스인데 그러면 플러스면은 얘가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밀겠죠. 얘는 얘를 왼쪽으로 밀 거고요. 근데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더 크면 가능하죠. 네. 그리고 C를 멀리 했어요. 그럼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은 그대로죠. 근데 얘가 얘를 왼쪽으로 미는 힘은 약해졌죠. 그럼 이 힘이 더 커지겠지.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풀면 됩니다. A와 C가 플러스라고 두고. 근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가능한지 봅시다. 얘가 플러스면 얘가 오른쪽으로 밀고 얘를 오른쪽으로 밀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를 오른쪽 당기죠. 이건 가능하죠. 근데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미는데 이 힘은 그대로인데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힘이 줄어들어야 되겠지. 예, 근데 늘어났으니까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지 봅시다. 얘 마이너스 플러스면 얘는 얘를 왼쪽으로 당기죠. 얘는 얘를 왼쪽으로 밉니다. 이거부터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얘가 얘를 왼쪽으로 당기고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는데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크면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얘를 왼쪽으로 당기는 힘은 그대로인데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은 약해졌어요. 그럼 이 힘은 줄어들거나 심지어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얘가 굉장히 멀어지면 얘가 얘를 당기는 힘보다 얘가 당기는 힘이 더 작아질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지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안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예, 근데 부호를 정할 때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해도 되는데 예, 이런 경우는 그냥 조합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다 대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두고 이제 가에서 B에 작용하는 힘, 나에서 B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식을 써서 연립해서 풀면 끝이 되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요 가에서 B에 작용하는 힘은 F고요. 나에서 B에 작용하는 힘은 EF입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워볼게요. 일단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K의 거리가 D죠. D 제곱분의 QA의 그 B의 전하량 안 나와 있는데 QB라고 두겠습니다. 그냥 QB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청력이고 B 입장에서는 오른쪽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적은 겁니다. 요 가에서 A가 B에 작용한 힘이에요. 거리가 D고요. QA, QB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C가 B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죠. 얘가 얘를 왼쪽으로 밀잖아요. 마이너스고 거리가 D고 전하량은 QB, QC가 됩니다. 따라서 써보면은 마이너스 K의 D 제곱분의 QB, QC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나의 B에 작용하는 힘을 표현하면 됩니다. 일단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그대로고 바뀐 게 없죠. 그대로 씁니다. QA, QB. 그리고 C가 B에 작용하는 힘은 방향은 안 바뀌었죠. 부호가 그대로니까.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인데 전하량도 안 바뀌었고요. QB, QC 그대로인데 거리가 3D가 됐죠. 거리가 3D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제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하면 되는데 이 두 식을 잘 보면 요 가에다가 2를 곱하면 나가 되죠. 근데 좌변을 비교하면 의미가 없죠. EF는 EF다 하면 의미가 없고 여기에다가 2를 곱한 게 이 식과 같다라는 식을 쓰면 뭐 QA하고 QC가 다 포함된 식이니까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는데 요 눈에 보이는 거는 좀 쉽게 보이는 거는 먼저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2 곱한 거하고 요게 같다라는 식을 쓸 건데 K 나누기 D 제곱, K 나누기 D 제곱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시야가 넓은 학생은 QB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아서 먼저 지울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그게 바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K하고 D 제곱만 날리고 식을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를 가에서 2를 곱한 거니까 2QA, QB
빼기 2QB QC는 QA QB 빼기 9분의 1 QB Q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B의 전하량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임의로 QB라고 뒀었죠. 요게 공통적으로 날아갑니다. QB 그러면 이제 왼쪽에 QA로 모으고요. 그럼 QA가 되죠. 2QA 빼기 QA. 오른쪽은 2 빼기 9분의 1 QC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9분의 18 빼기 1이니까 9분의 17 QC가 되죠. 따라서 QA 나누기 QC는 9분의 17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까지 하는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앞선 문제는 뭐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없고 크기만 비교하는 거였다고 하면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는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학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